똑똑 문정쌤과 함께 재미있는 현대소설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서와! 이렇게 재미있는 현대소설은 처음이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오늘 김동리의 역마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할게요. 똑똑! 안녕하세요. 김문정 선생님입니다. 제가 처음에 똑똑 하면서 이 빨간 문을 두드렸는데요. 이 문은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문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저 꼭꼭 닫혀있는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꿈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바로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열고 싶은 문이 있다면 똑똑 이렇게 두드려야 되겠죠. 똑똑 두드리면 우리의 꿈으로 향한 문이 열릴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문을 열기가 힘들다고요? 선생님과 함께 저 문을 똑똑 두드린다면 굳게 닫힌 문은 이렇게 활짝 열릴 것입니다. 자, 그럼 똑똑 문정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작품은요,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시점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작품 안에 나가 나온다면 1인칭인데요. 그 나가 주인공이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그 나가 다른 대상, 다른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작품에 나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3인칭 관찰자 시점과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작품의 모든 등장인물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고요. 그렇지 않고 관찰하는 입장이라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운명에 순응하는 삶이어서 특징 역시 무속적 그리고 운명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결말 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문을 함께 더 살펴보면서 더 깊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발단인데요. 자, 옥화의 아들 성기가 있는데 그 성기는 타고난 역마살이 있습니다. 역마살이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옥화는 자신의 아들과 너무나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역마살을 없애고 싶은데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최장수 영감이 등장하는데요. 이 최장수 영감은 자신의 딸 개연을 옥화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 채를 또 팔러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목적지에 갔다가 물건 어느 정도 팔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옥화를 만나서 이제 딸 개연이를 데리고 갈 그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전개인데요. 연기에서 자, 옥화의 아들 성기 그리고 최장수 영감의 딸 개연이 서로에게 끌리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또 펼쳐집니다. 자, 옥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 옥화는 아들인 성기가 정착하는 삶을 굉장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엄마와 나와 이제 엄마인 나와 이 옥화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기와 개연이가 결혼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하는 삶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역마살이 이제 멀리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사랑 이야기에 옥화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개연이 왼쪽 귀팍, 귀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옥화가 봤는데, 옥화도 마찬가지로 이 귀팍 귀에 사마귀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 혹시 우리가, 옥화와 이 개연이가 설마 혈육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맞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계연과 옥화는 이복 동생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계연과 성기는 이복 이모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성기는 이제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어느 정도 낫자 이제 역마살에 순응을 하고 나는 정착하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고 옆판을 들고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 다 지나 청명무렵에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수, 경칩, 청명, 24절기에 다 하나입니다. 우수는 양력 2월경, 2월 18일경이고요. 경칩은 3월 5일. 개구리가 깨어나는, 그쵸? 자, 그리고 청명은 양력 4월 5일경입니다. 2월, 3월, 5월, 자, 이렇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아팠습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고불고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죠. 자, 어때요, 여러분? 계절적 배경 봄입니다.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자, 미음 여러분 알죠? 죽보다 더 묽은 그러한 음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기가 아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음을 성기가 다 비워요. 그러자 이제 엄마가 드디어 이제 이 아이가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구나. 예전까지는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막 먹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걸 먹는 걸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자, 여기서의 강원도는 성기의 아버지가 있는 곳인데요. 성기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럼 여기서 장가들어 나와 살겠냐? 성기는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죠. 그쵸? 이복 이모와의 결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옥화가 내가 왜 계연과 너를 갈라 놓았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하거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입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창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잎살을 지그시 깨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고지식한 미련이란 역마살을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운명을 거슬러서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정착하는 삶을 꿈꾸는 것, 이걸 바로 미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 어떻게 할래? 너가 좋을 대로 해라. 자, 성기 여전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 두루패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엄마 옥하더러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줘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옆판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 이제 정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옆판을 들고 전국을 이제 누비면서, 그쵸? 이 장터로 돌아다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역마살을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겠다는 이 결심, 옆판입니다. 그쵸? 떠돌이의 삶을 선택한 것이죠. 옥화는 엄마 어떡하죠 여러분?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 그쵸? 너무나 큰 충격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좌절감도 있습니다. 그런지 다시 한 달 보름이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 길 위.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밝고 희망적이죠. 그래서 이제야 갈등이 해소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등에는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겪는 내적 갈등이 있고요. 인간과 인간의 갈등 또는 인간과 운명의 갈등 등도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운명과 이 인간의 갈등을 보게 되었죠. 승리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운명입니다. 그죠? 자, 성기는 어머니와 이제 하직을 하고 이제 어때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떠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김동리의 역마라는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운명과 인간의 갈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